네, 지금까지 오늘 장에 대한 자세한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이영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우리 시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특징적인 부분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오늘장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 속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최근 연속적으로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오다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4천억이 넘게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도 같이 순매수에 동참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려해왔던 경기 민감주들, 전기전자라든가 조선, 그다음에 정유화학 이런 주식들이 대표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반등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 시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하루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우리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의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이버와 NHN 엔터테인먼트 분할 재상장에 대한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네이버가 이제 분할 상장이 돼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하고 NHN 엔터 이렇게 해서 분할 상장이 됐는데요. 먼저 네이버 기준가가 291만 1,500원으로 결정이 됐고 NHN 엔터 기준가가 291만 8,5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오늘 주가의 흐름은 반대로 좀 나타났습니다. 분할 전 시가총액이 14.1조 정도 됐었는데요. 분할 후에 네이버 가치만 따져도 한 16조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전 시총 대비해서 한 29% 이상, 한 30%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총 적정 시총이 18조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가치가 한 15조 8조 원, 그 다음에 NHN 엔터가 2.5조 원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8.3조, 그 다음에 라인, 지금 이제 이것이 네이버의 가장 큰 화두인데요. 지금 가입자가 3억 명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라인 관련된 부분을 5.9조, 그 다음에 기타 1.7조 이렇게 해서 시총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HN 엔터 같은 경우는 13년 앞으로의 나올 이익까지 예상을 했을 때 한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타겟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2.5조 원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대부분 한 47만 원에서 48만 원 정도로 보고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총을 한 15.8조 원 정도로 추산을 했을 때 48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다라고 지금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요. NHN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를 한 16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주가가 네이버는 이제 좀 장중에 치열하게 매수 물량 서로 소화를 하다가 좀 강하게 올라가다가 조금 상승폭 반납은 했는데요. 네이버는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NHN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격에서 좀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한 15, 16만 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분할된 이후에 재상장되고 나서의 주가 움직임은 보통 적정 주가, 자기 주가를 찾아가는데 그 사이에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는 지나야지만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워낙에 지금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라인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의 불안 요소가 바로 시리아의 공습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리아 긴장 국면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지금 이제 중동 불안이 거의 한 10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불거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시리아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색으로 봤을 때 그 원유 생산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이라크 때처럼 불안하게 보지는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비군사적 수준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그냥 경제적인 압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압박 수준으로만 간다 그러면은 큰 염려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공습에 대한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군사적 수준이 좀 국지적으로 개입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에는 좀 충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주변국까지 확대가 되지 않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요. 시리아 같은 경우 이제 뒤에 배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란이 지금 개입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국으로 확대가 돼서 이란까지 만약에 개입이 돼서 확대가 된다 그러면 중동 불안은 좀 더 심각한 사태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라크 사태 때의 어떤 그 상황을 본다 그러면요. 차트를 이제 하나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과거에 이라크 사태 때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중동 불안감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세였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좀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공습 전후로 이제 이라크 공습이 시작이 되면서 즉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어쨌든 전쟁은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그 뒤로 표 보시는 것처럼 S&P 500 같은 경우는 11개월간 한 4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개월 동안 8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어떤 그런 부분, 물론 유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미치는 부분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과거의 학습 효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불안 요소는 이거 말고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 양적 완화 축소 논란이라든가 신흥국 시장 위기 논란, 그다음에 유로존에서 지금 이탈리아나 또 정치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중국, 그 다음에 유로존 같은 경우에 어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큰 부분이고요.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매력도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 그래서 외국인이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우리가 지금 위기가 되고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뭐 태국 이런 데와 달리 외국인의 어떤 차별적인 매매, 즉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본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시리아의 어떤 긴장 국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큰 추세를 훼손시킬 만큼의 큰 리스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과거 학습 효과를 본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정의 어떤 기회에 봤을 때 단기적 변동성은 뭐 피할 수 없겠지만 네. 조정 시에는 좀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 좀 대응을 하시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공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발발 가능성이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 강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 해보고요. 그에 따른 전략도 세워볼까요? 예,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불안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물론 매력도가 높긴 하지만 강하게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 단기적으로 좀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루하게 행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매수 관점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난번 고점이 뭐 한 1920선, 그 다음에 장중 고점이 1940선 정도 전고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1940포인트를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1930에서 40선 아니면 뭐 조금 높게 본다 그러면 50포인트 정도 내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수가 반등할 때는 당연히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일부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시고 조정 받을 때 다시 사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은 조정받지 않고 꾸준히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는 자동차, 그 다음에 그 크게 빠지지 않고 있는 IT들이 어쨌든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전기전자, 화학, 정유 쪽으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전자, 화학, 정유 업종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종목을 좀 제시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삼성 SDI 2차전지 관련돼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점유율 스마트폰에 1위를 점유를 하면서
갤럭시 노트 3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유하고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불안 때문에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이런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GS 같은 종목들 대표적으로 관심 가는 부분이고요.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중국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LG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최근에 상승을 좀 했고 조정을 다시 조금 받긴 했지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고요.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국민연금 10%를 완화가 시행이 오늘부터 되면서 그렇죠. 예, 요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국민연금이 집행 가능한 금액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6조 5천억 그렇죠.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큰 금액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주식 비중을 20%까지 늘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 룰 때문에 더 이상 보유하지 못했던 종목들을 좀 보게 된다 그러면 만도라든가 LG패션, 현대건설, 제일모직, 코스맥스, 하나투어, 삼성 SDI도 들어가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있습니다. 9.5% 이상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룰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추가 보유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에서 보유 지분을 늘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중소형주도 있고 대형주도 있긴 한데요. 정보통신 IT 부품주하고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중점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으로는 KH바텍, UID, 코텍, 윈스테크넷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그 다음에 한일이와 세종공업 이런 종목들을 지금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리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인 매수까지 좀 더해진다 그러면 굉장히 수급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 10% 룰의 완화가 된다는 점.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9%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예. 것인가 많이 찾고 있는데요. 오늘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HMC 투자증권 소초지점 이영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